이번 시간에서는 최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인포그래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여러 시연들을 보여줬던 정수민 학생이 도와줄 거예요. 먼저 우리 정수민 학생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인포그래픽 수업에 시연을 맡게 된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 공유가 이제 했는데, 자, 정수민 학생이 오늘 그러니까 수업을 위해 가지고 잠시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시연해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요 최근에 중심이 되고 있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연을 또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데 그 해당 명령어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나운서라든가 앵커, 기자들이 뉴스 보도를 할 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따라 하잖아요. 따라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읽고서 또한 이제 하는데 그거 이제 프롬프트 컴퓨터 자막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의 프롬프트가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 명령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 그다음에 관계해가지고 한번 시연해 하려고 해요. 최근에 챗 GPT라고 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챗 GPT는 우리가 생성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생성형이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 발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거기서 추출해서 뭔가를 만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생성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추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학습해서 여기서 무언가들을 만드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계 학습의 한 방법인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인간이 하는 그 질문과 유사하게 말을 하더라도 해당되는 이미지 소프트웨어에서 그것을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고양이를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양이를 그러니까 마틴 테이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치 니콘 카메라에서 촬영했는 것 같은 그러한 클로즈업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제 보여줘 그것을 자연 색감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프롬프트 명령어에 따라서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그것을 인포그래픽스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제 강아지잖아요. 그 반려견 그러니까 허스키, 아웃도어 바깥에 있는 야외에 있는 허스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한 야외에 있는 허스키를 마치 클로즈업 해달라라고 해서 한다면 또한 이렇게 클로즈업 했는 얼굴이 큰 화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프롬프트 명령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입력할수록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생성형 이미지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소개를 할 것인데 이 달리라고 하는 것은 챗GPT를 개발하는 회사 영국 회사인 오픈 AI가 이제 우리가 했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가 살바도리 달리라고 해서 아주 추상적인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그렸던 달리라는 하가에다가 이제 로봇 캐릭터의 월이의 두 개를 합성해서 나누었다라는 거고요. 높은 퀄리티의 사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크래시 제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하면 될 거고 해당되는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자, 달리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검정색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구글 로그인이 많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의 이미지 화면에서 여러분들에게다가 뭐 넣는다?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도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이제 화가의 어떤 자질이 없더라도 혹은 웹툰을 만드는 이런 작가의 자질이 없더라도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텍스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사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이제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큰 효용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미지도 하고 이미지를 또한 텍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미지하는 형태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해당 이미지를 좀 더 변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이미지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스크린 캡처해서 우리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편집 기능들이 뭐 있어서 그것을 뭐 요새 크로핑 하거나 그것을 크로핑 하지 않는 거, 아웃 페인팅, 뭐 이미지 합치기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카메라 세팅을 뭐 약간 클로즈업 할 수도 있고 예컨대 배경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카메라 조리개를 이제 만나서 열이 아니라 빛의 그 양을 조절하듯이 할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해당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워드 상을 받은 수상작이에요. 수상가 여기 뭐 포스트 프레이스 1등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도 어떻다 이러한 그 생성형 이미지 소프트웨어 앞서 이제 달리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미드저니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자, 미드전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코드 계정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고 이제 무료 사용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미드전이 이제 무료 사용이 안 되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연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드전이 화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전에 들어가는 화면 보면 디스코드 형태죠. 디스코드는 이제 최근에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하다가 이제는 메신징 툴로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사용하는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저니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프롬프트가 있고 계속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미드저니에서는 이매진이라고 하는 요 프롬프트가 먼저 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는 말도 또 써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좀 단순하진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텍스트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생성해가지고 이것을 또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가, 효과, 카메라 렌즈, 렌더링 방식, 화질, 테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파생된 서비스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그래서 파이썬과 그 다음에 GitHub라고 하죠. PC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무료로 제한 없이 이미지 생성이 또한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로 하는데 이건 파이썬 이용하니까 또 설치에 또 어려움이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진입 장벽들은 조금씩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그 캡처들을 이제 우리 정수민이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연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연 뭐 준비가 됐나요? 어떻게? 우리 정수민 학생? 네, 시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했던 이런 화면들을 이제 그만 닫고서 이제 공유 중지를 하고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어,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어, 전달받은 대로 이번에는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프로그램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PPT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요게 달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스테이블 디퓨전 이거 엔진을 이용한 다른 조금만 사이트.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동일한 사이트인데요. 이것도 오픈 아트라는 스테이블 디퓨전 UI를 이용한 사이트고, 마지막으로 드림 스튜디오라는 이 사이트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개발한 회사인 인스테빌리티 AI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단은 먼저, 시간 관계상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강아지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쳐두고 먼저 그 인포그래픽 저희가 이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부터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시면은 아까 있었듯이 프롬프트를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픈아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프롬프트를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서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렇게 인포그래픽 관련된 여러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케아 방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저는 아까 PPT에서 이렇게 소개 드렸듯이 잠시 PPT 화면을 공유하자면 네. 목소리 네, 조금만 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아까 저희가 입력 프롬프트는 같은데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이 시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유를 하고, 그러면 먼저 달리에서 이와 같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PT에 있던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크림 모던 인포그래픽, 그리고 루나 사이클, 그리고 textual information, 뒤에 이렇게 등등 스타일까지 제가 입력을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각자 다른 사이트에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이트를 보시면은 각자 입력하는 창이 다른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에서도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픈 아트의 경우 이렇게 밑에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업스케일링 버튼을 여기서는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스타일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달리에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추출이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춰서 달리가 이런 이미지 생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 이 데모 버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인포그래픽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각자 어떤 사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그래픽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드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일을 직접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조금 더 구체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좀 더 베리에이션을 줘볼 건데요. 바로 달리에서는 이 이미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화된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에디트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화면뿐인데요. 여기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조금 더 프레임을 추가해 줄 거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션, Add Generation Frame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 부분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지 나오는데 보통 인포그래픽의 경우에는 가로로 길거나 이렇게 세로로 길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세로로 긴 포스터와 같은 형태의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더 프레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위에 이렇게 에디트라는 칸이 뜨면서 조금 더 이거를 더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입력해도 베리에이션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하셔도 추가된 이 이미지가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라든가 하는 요소들을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그 하시면 명령어를 또 추가를 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방금은 없었던 이 프레임에 지금 이미지가 더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은 저희가 여기 이 부분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프레임을 추가하고 한 번 더 프롬프트를 입력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조금 더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알려드리자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금 이용한 잠깐만 여기에서 복습을 잠깐 하고 갈까요? 방금 했던 거 가운데서 네, 그냥 가장 그러니까 쉽고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이렇게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써놓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써놓은 프롬프트를 참고하거나 이미 써있는 프롬프트를 조금 변형해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가는 것이 이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는 가장 초보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픈 아트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뭐 이런 것을 이제 사용했는데 본인이 해본 경험상에서는 어떤 그 서비스가 가장 이용하기가 쉬웠나요? 일단 가장 결과물이 명확하고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달리 사이트였는데요. 여기서 옆에서 제가 돌린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바에 맞춰서 약간 AI 생성 이미지라고 하면 조금 부분이 이상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달리가 비교적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의 그런데 이제 이미지의 그 품질이 높았고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 달리는 그러나 그 단점은 이제 무료 크레딧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가입할 때는 50개 크레딧을 증정하는데, 이제 매달 무료로 15개씩 주긴 하지만, 그래도 AI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여러 번 돌리는 게 이제 정확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돌릴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던가, 그런 이런 스테이블 디퓨저는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무료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저는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었다라는 거죠. 네, 단점이었지만,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테이블 디퓨전 UI를 이용한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서 요거를 이용할 수
것이 바로 그러면 장점인 것 스테이블 같습니다. 디퓨전이 파이썬 설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어서 일단 설치에만 익숙해지면 오픈 아트라든가 그 드림 스튜디오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이 꼭 파이썬 설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미지 생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파이썬을 통해 설치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픈 아트와 같은 그런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파이썬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오픈 아트라든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 데모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파이썬 꼭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또 간단하게 스테이블 디퓨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관련된 오픈 아트하고 드림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인포그래픽스 를 보면 이런 해야적인 인포그래픽스도 있고 또한 정보적인 인포그래픽스도 있잖아요. 비해야적인 것이 있는데 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렇게 형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글씨를 보시면은 다 이상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도 아직까지 그것까지 이렇게 글씨까지 제대로 추출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보적인 인포그래픽스는 정보가 되는 텍스트를 기하학적인 그런 도형이라든가 혹은 기하학적인 이미지, 유화적인 이미지 안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기하학적인 도형이라든가 유화적인 그런 그 그림 안에 텍스트 정보를 삽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 쉽게 말해 가지고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것이 기하학적인 도형이 될 수도 있고 유화적인 뭐 풍경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의 어떤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형태는 가능하지만은 텍스트 기반한 정보를 우리가 삽입해서 뉴스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이러한 생성형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네. 생성형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형태라든가 이미지 어떤 색채감을 만들고 나서 텍스트를 넣는 것은 또 다른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제가 지금 실행한 것은 이 포토샵의 베타 버전인데요. 이 포토샵 베타 버전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 인포그래픽 형식인데 이것을 불러와서 직접 여기 글씨 있는 부분만 지워서 이용하시면은 여기 어차피 정보적인 부분은 다른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입력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서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픽적인 부분만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인포그래픽스를 할 때 뭐 기하학적이다, 유화적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유형들을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하학적이라든가 유화적인 것들은 생성형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이런 포토샵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삽입하면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그래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그래픽 비주얼 자체를 그러니까 만드는데 좀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이런 생성형 AI가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민 학생이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지금 이제 시연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또 단점도 있어요. 여기에서 예컨대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부족하다면 이미지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한 이미지가 균형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컨대 생성형 이미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한국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뭐 조선시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이미지들이 현대 우리 그 한국의 모습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러한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했는데 기존의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런 틀려지는 거죠. 지금 보면 코리아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벌써 궁전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궁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성형이란 그 말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 특징과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재밌게 그럼 영남 유니버시티하고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미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만약에 이미지가 안 나오면 생성형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영남 유니버시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영남 우리는 이제 YEUNG라고 이제 쓰죠. YEUNG라고 쓰죠. YEUNG라고 써요. UNG 영남 유니버시티라고 한번 쳐볼까요? 어. 그래서 생성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걸 막 명심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니까 궁전부터 나오죠. 영남 유니버시티 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 학교가 맞나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 우리 학교 약간 아, 비슷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university라는 그렇죠. 이 단어에 그렇죠. 하면 쌍따옴표 두 개를 붙여볼까요? 우리 검색 엔진에서는 그러니까 쌍따옴표 두 개를 붙이면 해당 단어가 and 검색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그런 통합적으로 검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검색하니까 그냥 유니버시티의 일반적인 화면이 나왔어요. 우리가 영남 유니버시티 아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영남 유니버스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뭐 한번 우리가 대구라고 검색해 볼까요? 대구, DAEGU, 대구, DAEGU, 대구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장점도 있지만은 한계가 있고 또한 어떠한 그 왜곡점도 있다, 왜곡하고 있다, 어떠한 것을 제대로 이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구 하니까 이거 뭐 대구의 어떤 이미지인지 아니면 일반 도시의 이미지인지 우리 또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이제 알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대구하고 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이미지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다른 데서 한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코리아라고 해볼까요? 코리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뭐라고요? 예. 시간이 조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많이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스테이블 디퓨저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또 불러오는데 달리보다는 즉각적 반응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생성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쓰면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역기능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학습한 데이터는 결국 누군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한국이라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하니까 여기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저거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인 것 같은데 왠지 첫 번째 사진은 음, 일본 사진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한국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국 두 번째는 한국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한국이 맞나요? 좀 약간 한국이 맞는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좀 한국 맞네요. 태국 거 우리가 문양이 있으니까 태국 문양일 거 맞고 이건 한국 이미지가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는 한국 이미지가 맞는지 이거는 지금 볼까요? 한국 이미지가 맞나요? 음, 붉은색과 푸른색이 들어가긴 한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들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연구를 좀 해서 우리가 또한 한국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 알리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생성형 이미지 AI 인공지능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제 공유를 중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정수민 학생과 함께 인포그래픽스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여는 이런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살펴봤어요. 정수민 수고 많았어요. 자, 네, 여러분들, 그래,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각자가 흥미롭게 느낀다면 지금 각자가 좀 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